쌀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을 파악을 했는데 전평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남은 쌀이 그렇게 뭐랄까 그 잔여 쌀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이 전년 평년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가격이 급등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또 양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 갖고 그냥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 충분히 시장에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럴 우려가 없으니 적정량을 그때그때 시장에 방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고 그 쌀값이 예를 들면 뭐 폭등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창고에서 쌀을 방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그 뭐 약간 그 예정한 대로 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에서 이제 그 미국이 말하는 법률 요거를 신속하게 그 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뭐 항의 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인트 팩트 시트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는 조치들을 저희들은 계속 해나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1월 달에 11개 주 감자에 대해서 그 우리 검역 협상 이게 이제 타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가 19년부터 시작을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19년부터 한 일이고 22개 주 감자는 이미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11개 주 감자가 더해지는 것이라 그 22개 주 감자가 들어올 적에도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것이 감자의 경우는 우리 품질과 가격이 우리께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영향은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쌀값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급 균형을 저희가 맞춘다는 건 양적으로 저희가 뭐 하여튼 수급 균형을 맞춥니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오른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오르고 뭐 다 올라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급등락이 있잖아요. 급등락이 있고. 근데 쌀값은 어떤가라고 보니까 쌀값이 지금 소비자가 기준으로 20kg가 62,000원 정도 합니다. 62,000원. 근데 62,000원인데 만약에 그간의 물가 상승률대로 쌀값이 올랐으면 실은 지금 쌀값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20kg가 72,000원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실은. 근데 이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72,000원이 적정가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쌀값은 계속 급등락이 있었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은 제값을 못 받는다라고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거고 소비자들 입장엔 쌀이 남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니까 쌀값이 싼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수급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비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소비자들도 제가 상당 부분이 다른 거 비교하면 쌀값은 사실 그동안 안 올랐던 거야. 그렇게 안 비싸. 내지는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이거 정말 쌀만큼 싼 게 없네라고 다 이야기는 하세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측은 어떤 거냐면 쌀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뭐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담이 좀 되신다고 해요. 그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농가들은 또 한편에서는 뭐 이 쌀값이 적정하다기보단 작년보다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더 올라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입니다라고 거기에 맞추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급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에 반영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제가 오늘 이광식 기자님 안 오셨구나. 이광식 기자님 저한테 그 말을 하던데, 쌀값이 10만 원이 돼도 좋은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 늘 쌀은 요 정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가 유지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겠구나.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뛰고 이런 게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 하는 거야라는 게 이렇게 항상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저희들은 여하튼 국민들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쌀값이 무슨 일본처럼 막 2배, 몇 배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이게 한 15% 정도 비싼 겁니다. 15%. 근데 15%가 참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다면 전년하고 비교해서 계속 5%, 10%씩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국민들도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수준에서 그 균형을 맞추는 노력, 요거를 저희들이 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더 오른다. 그럼 소비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쌀을 방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딱 찍어서 이거에 저희가 맞추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